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질문으로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은 몇 퍼센트, 쉼은 몇 퍼센트입니까? 60대 이후의 하루는 이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전부 일도, 전부 쉼도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배합을 찾는 일입니다. 몸 상태, 가게 형편,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이 네 가지를 차분히 살피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게 일하고 지혜롭게 쉬는 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상과 식사 시간을 고정해 하루의 리듬을 세우고 오래 서 있기 힘드신 분을 위한 앉아서 하는 일자리,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분을 위한 말하기 중심, 일자리,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을 위한 손기술형 일자리까지 어르신께 맞는 선택을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한 작은 약속을 90일 뒤에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메모지와 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화면을 보시며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재정, 노무 관련 결정은 개인차가 크니 필요하시면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과 쉼 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은퇴는 종료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가정이 정해주던 시간표에서 벗어나 내 시간, 에너지, 역할을 다시 놓아보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일과 쉼 두 칸으로만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활동 스펙트럼을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주 1에서 2회, 3시간에서 4시간처럼 작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약속이 생기면 기상 시간이 고정되고 내 역할이 또렷해집니다.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큰 준비가 없어도 이웃을 돕는 순간 보람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배움입니다. 글쓰기, 스마트폰 활용, 악기처럼 마음 끌리는 한 가지를 정해 작은 진도를 밟아보세요. 배우는 동안 뇌가 깨어나고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네 번째는 돌봄입니다. 손주 돌봄, 배우자 건강 챙김, 이웃 살핌처럼 가까운 곳의 돌봄이 삶의 의미를 단단하게 합니다. 마지막은 창작입니다. 사진, 목공, 뜨개질, 정원 가꾸기까지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즐거움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 5가지를 내 건강, 형편, 관계에 맞춰 조금씩 섞어보세요. 오늘의 배합이 내일의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은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례는 작게 일하기를 선택한 63세 이도현 씨입니다. 은퇴 직후 도현님의 아침은 길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누워있다 보면 점심이 훌쩍 지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흐릿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님은 작게 일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부터 큰일이 아니라 주 3회만 월 수금 오전에는 도서관 안내를 맡고 오후에는 전기자전거로 동네 소형 배달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3시간 남짓, 무리하지 않는 마이크로 시프트입니다. 첫 주 변화는 의외로 빨랐습니다.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기상하니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졌고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책 위치를 안내하는 사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후 배달은 집 근처만 돌며 가벼운 물품을 전달합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이동 중에는 신호 대기 때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고 경사로가 많은 날은 거리를 줄였습니다. 한 달 뒤 지갑에는 소소한 활동비가 남았고 마음엔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수요일엔 어린이, 코너 자원봉사자분이랑 같이 서요. 그 시간이 재밌어요. 물론 주의할 점도 분명히 지켰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날은 서 있는 시간 30분마다 5분 앉기. 도서관에서는 낮은 의자를 미리 요청했습니다. 배달 전에는 무릎 보호대와 헬멧을 착용하고 비 오는 날과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배달을 쉬었습니다. 체력이 흔들리면 도서관만 하고 배달은 과감히 건너뛰는 날도 만들었습니다. 도현님은 스스로 경계선 문장을 정해두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한 문장이 무리를 막았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리듬이었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밖으로 나가고 누군가를 돕는 역할이 생기자 나머지 시간의 쉼도 더 달콤해졌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감각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도현님은 말합니다.
큰일은 자신이 없었는데 작게 일하니 오히려 오래 갈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도 그는 일정표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립니다. 무릎이 허락하는 만큼 내 속도로. 두 번째 사례는 100일을 쉬기로 한 60세 정혜순 씨입니다. 정혜순 씨는 은퇴 직전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습니다. 잠은 깊지 않았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예민해졌지요. 그는 서둘러 새 일을 찾기보다 100일 회복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기본 검진을 받고 의사와 수면, 혈압, 관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둘째, 수면 시간 고정, 밤 11시 취침, 아침 7시 기상. 셋째, 매일 20에서 30분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 넷째, 커피와 야식 줄이기, 지출표에 필수 선택을 나누는 지출 다이어트. 다섯째, 오래 미뤘던 취미 한 가지. 어릴 적 좋아하던 색연필 드로잉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2주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지키자 낮잠이 줄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걷기 코스는 집 앞 공원 한 바퀴로 시작해 3주 차부터는 강변 산책로로 넓혔습니다. 6주가 지나자 아침 표정이 가벼워졌고 일기장에는 오늘은 덜 피곤 같은 짧은 문장이 늘었습니다. 8주 차, 그는 사람 만남 한 번을 약속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기 체험을 한 것이죠. 아이들이 또 오세요라고 하길래 마음이 녹았어요. 4개월 차, 정혜순 씨는 주 2회 학교 돌봄 교실 보조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시간 3시간, 바닥에 오래 앉지 않도록 쿠션 의자를 준비했고 물 마시는 알림을 맞췄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숙제를 봐주는 동안 의미와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회복의 시간이 있었기에 무리하지 않는 선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참아냈다면 지금은 신호를 들을 줄 알아요. 피곤하면 다음날 일정을 비웁니다. 정혜순 씨의 100일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덕분에 그는 이제 아이들과 웃을 힘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도시 생활을 재배치한 70대 박미정, 윤서구 부부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1년, 두 분은 관리비, 주차비, 차량 유지비가 달마다 불어나는 걸 체감했습니다. 고정비가 우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부부는 먼저 차를 팔고 생활 반경을 다시 그렸습니다. 대중교통이 편하고 병원, 시장, 공원이 걸어서 15분 안에 있는 소도시로 전입했습니다. 집은 방 하나 줄였고 관리비와 주차비가 사라지자 지출표에 빈칸이 생겼습니다. 주말엔 작은 플리마켓 부스를 엽니다. 미정 씨의 잼과 손뜨개 파우치, 윤 씨가 고른 중고서적 몇 권이 테이블을 채웁니다. 크게 남지는 않지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어요. 평일엔 트레킹과 동호회를 꾸준히 나갑니다. 월요일은 하천 산책, 수요일은 사진 모임, 금요일은 동네 합창. 자연히 얼굴을 아는 이웃이 늘고 서로의 안부가 오갑니다. 준비도 알뜰했습니다. 플리마켓은 접이식 테이블, 의자와 작은 모빌 결제기만 들고 다니고 팔리지 않은 물건은 다음 주로 넘기며 수량을 조정합니다. 이동이 길면 쉬는 날로 바꾸고 비 예보가 있으면 과감히 쉬기로 했습니다. 크게 벌려 무리하지 않기가 부부의 원칙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고정비는 줄고 관계는 늘었고 소소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줄인 건 집 크기지 삶의 재미가 아니에요. 두 분은 웃으며 말합니다. 도시를 떠난 게 아니라 생활을 다시 배치한 것입니다. 이제 주말 장터의 인사와 평일 산길의 바람이 노후의 리듬을 천천히 채워줍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아주 쉬운 길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르신께 맡을 수 있는 일감 유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자료 정리, 안내 데스크, 짧은 시간에 콜상담처럼 무릎허리에 부담이 덜한 업무가 좋습니다. 둘째, 말하기 중심 일입니다. 독서 모임 진행, 박물관 전시장 해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처럼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며 힘을 얻는 분께 알맞습니다. 셋째, 손기술형 일입니다. 간단 수선, 수리, 바느질과 목공 소품 만들기, 포장 분류처럼 손을 쓰는 일을 좋아하신다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가벼운 현장 보조입니다. 학교 등굣길 안전도움, 행사, 주차 안내처럼 짧은 시간 서서 돕는 형태로 무리가 오면 즉시 쉬는 원칙을 세웁니다. 다섯째, 지역 서비스형입니다. 가벼운 물품 동네 배달, 반찬 나눔, 반려견 산책 대행처럼 집 근처에서 움직이며 관계도 함께 넓힐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 맞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6가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봅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드시다면 앉는 비중이 높은 일을 고릅니다. 사람과 대화가 즐겁다면 말하기 중심으로,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시면 손기술형으로 가세요. 실내가 편하신지 야외가 좋은지도 정합니다. 이동은 30분 이내가 좋고 처음에는 주 1에서 2회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팁은 단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몸이 들려주는 신호에 맞춰 천천히 늘리기. 첫 한 달은 경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끝날 때마다 메모에 3줄만 남겨보세요. 재미있었던 점, 힘들었던 점, 다음에 바꿀 점. 이 기록이 어르신의 다음 선택을 가볍게 해줍니다. 숫자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일, 내 속도에 맞는 일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일과 쉼은 경쟁이 아니라 교대입니다. 내 몸과 형편에 맞춰 배합을 정하면 노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메모지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 바로 할 작은 한 가지. 도서관에 문에 전화 한 통, 20분 걷기 약속, 이웃 안부 전하기 등 사소하고 작아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분명 내일의 리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똑똑한 노후 준비법에 대한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